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이번 주가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과 유럽, 중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예, 그래서 앞서도 제가 방송 끝나고, 장 끝나고 이제 공개방송 잠깐 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옵션 시장이 상당히 가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콜옵션, 제가 보건된 초가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제 그런 지표상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우하고 그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그 러셀 2000 지수거든요. 근데 다우와 러셀 2000 지수는 그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 보게 되면 일단 저점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공포 구간이에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나스닥이 특히 이제 그 빅3 엔비디아,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으로 콜옵션 자금이 이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금액만 하더라도 47조 원 정도 지난주에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뭐 지수는 지금 거래소 기준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예, 플러스권 일단 마감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하락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가지고 좀 소외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지금 상승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그 하락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이번 주 미국 그 만기 끝나고 나면 뭔가 이제 수급적으로 좀 변화가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외감 갖지 마시고요. 일단 그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중반까지 좀 여유 있게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구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시고요. 자,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6월 달, 그러니까 5월 말일, 그러니까 정확히 5월 30일부터 지난주 중반까지는 6월 시장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가 주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급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수를 뭐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고점까지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그리고 바닥에서 통상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바닥에서 저점에서 최소한 10% 특히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아마 16% 거의 20% 급반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는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어지간하면 이제 바닥을 지금 찍었다 보거든요. 장기 하락 이후에. 예, 그래서 지난주 중반까지는 2차 전지가 6월 시장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지난주 중반 넘어서면서는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예, 반등 줬던 것을 다시 한번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고 반대로 이제 자동차하고 그다음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들 종목군들이 또 이번 주 오늘까지는 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 강의 제목은 내일장이 이제 맥점이에요. 제가 봐선. 그래서 내일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주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2차전지 쪽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우선 내일까지 좀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단기 이제 쌍바닥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지금이 2분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1분기까지의 뭐 기업별로 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가이던스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분기별 실적을 봤을 때 뭐 회사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밝혔고요. 2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거든요. 예, 1분기에서 2분기. 그럼 이제 이번 달은 지금 벌써 이제 2분기 말, 다음 주 뭐 2분기 말이죠.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고, 3분기부터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 1년 중에, 연중에 작년에도 여러분들 그 차트 보시면은 5월달, 6월달에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락 구간이었는데, 이게 상반기 이제 결산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펀드 뭐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이제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2분기, 요 6월 달이 2분기 말이면서 또 상반기 말이기 때문에 다른 1분기나 뭐 3분기, 4분기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좀 덜 오른 종목군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일부 이제 물량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오르는 종목군들 6월 말까지 더 올려가지고 펀드 수익률을 좀 올리는 것이죠. 뭐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 휴가 다녀오고 다시 한번 또 재계약하고 또 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 만기 넘기고 미국과 유럽 시장, 네,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실질적으로 뭐 다른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저께인가요? 예, 국내 이제 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15만 원 하향 조정했던 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한 게. 계속 이제 흘러내려서 저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을 보고 있고, 굳이 이제 우리가 악재다라면 저 역시도 이제 중국 요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이 좀 들어올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가격 동향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음보로 이런 식으로 밀면서 2월 초죠. 그러니까 2월 초에 여기서 급반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급반등 들어오면서 이 당시에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다. 그리고 여기 급반등 들어올 때 뭐 중국, 뭐 CATL 같은 경우도 중국의 리튬 강산, 뭐 리튬 생산을 줄이겠다.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급반등으로 2차전지 강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고점 찍고 나서 3, 4, 5, 6. 지금 4개월 동안을 계속 흘러내립니다. 예. 그래서 내일 정도, 탄산 리튬 가격도 2월 초에 강하게 반등 들어왔던 그 가격대, 거기가 92,500 이한 전후 될 겁니다. 오늘 그 93,500 이한에서 마감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우리 국내 관련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반응이 어떤지 봐야 되고, 근데 요 리튬 가격이 사실은 그러니까 전전주에 직전 저점을 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주 중반까지 일단 봤을 때는요. 그때는 리튬 가격이 직전 저점, 그러니까 2월 저점 말고요. 지난 6월 그 전전점에 저점을 깼을 때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랐어요. 포스코 PCM도 강하게 올라왔고, LG엔솔도 올라왔고, SDI,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이제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CATL하고 엘버말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한번 그 5 바닥이죠.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5 바닥을 만들었던 그 저점을 깼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엘버말 같은 경우도 이제 머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저점 깨고 나서 그 전에 그 테슬라처럼 급반등이 들어오듯이. CATL하고 이제 엘버말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계속 흘러내다 보니까 같이 주가도 영향을 받고 실질적으로 6월 초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CATL도 그렇고 엘버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오히려 지난주 중반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대부분 종목군들이. 그럼 여기서 리튬 가격은 지난주부터 이제 전저점을 여기서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 관련 종목군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특히 이제 그 지난달까지 뭐 리튬 가격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선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리튬 가격 영향은 우리 국내 관련 대표 종목군들이 예, 그 동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도 일단 내일 반등이 들어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일이나 뭐 이번 주말, 모레 정도? 예. 네, 여기서 이제 더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월 달에 급반등 들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또 리튬 가격이 하락 나오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그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한테 상계 관세를 매겼잖아요. 기존에 뭐 10%에서 뭐 기업별로 다소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적게는 뭐 20%, 많게는 뭐 거의 38%까지 상계 관세를 이제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관세를 높이겠다고 뭐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리튬 가격도 이제 중국의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유럽 판매량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가격 이하로 더 크게는 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수급인데 오늘 저녁에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보니까 시간에서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브로드컴 반도체 관련 좀 강세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 시장도 지금 차별화가 상당히 심한데 어찌 보면 미국도 더 심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예, 지금 그 6월 10일 날부터죠. 지난주 중반부터 미국 시장도 확연하게 지금 갈리는 종목별로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애플이 그 재료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한 번에 그냥 뭐 전고점을 돌파해버렸죠. 그러면서 애플이
뭐 장중에 그저께까지는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3위까지 밀렸다가. 그래서 애플이 지금 3조 2천억 달러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왔었었고, 엔비디아도 액분하고 나서 11일부터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이 시가총액 1위부터 3위인데 세 종목 다 3조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뭐 일경 뭐 2, 3천조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예. 워낙에 지금 비대해졌어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애플,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종목이 지금 현재 미국의 S&P 500 전체 지수 시총의 지금 한 22%까지 올라왔습니다. 22%. 그리고 이제 IT 섹터가 S&P 500 지수 중에 이제 IT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32%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 종목들만 안 빠지면, 네? 예. S&P 500하고 뭐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워낙에 지금 차별화가 심합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계속 끌고 올라가고 세종 올라가면서 다우하고 너셀은 지금 6월 초부터 계속 하락이에요. 너셀 2000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중소형주라든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움직이려면 이 러셀 2000 지수가 움직여야 됩니다. 러셀 2000.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3일 연속 또 음봉으로 밀면서 그 1월 뭐 저점까지 1월 초 그 수준까지 밀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 못지않게 차별이 상당히 심하고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수의 종목의 온기가 지금 펼쳐지려면 지금 나스닥보다도 러셀 2000 지수가 움직여야 된다. 근데 요게 이제 만기가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뭔가 이제 미국 시장도 수급이 좀 분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이번 주 만기 넘어서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수가 지금 확연하게 차이 나죠. 요거 나스닥, 다우, 러셀 2000 지수. 예, 다우 지수하고 지금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지금 거의 1년 한 5개월 만에 지금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격이.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 10월달, 11월달이죠. 10월 초. 예, 그때도 차트를 제가 이제 길게 올해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3개월이 아니죠. 예, 5월 초부터 2달 추이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길게 보면 작년 그 10월 달하고 이제 그 10월 달에 이격이 이만큼 이제 벌어졌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더 벌어졌어요. 나스닥하고 다우 러셀 2000 지수가.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말부터 12월, 1월 초까지는 러셀 2000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고 오히려 나스닥은 거의 못 움직였죠. 예. 근데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좀. 그래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 만기가 끝나고 나면, 뭐, 미국도, 뭐,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그동안 계속 이제 하락이 나왔던 다우하고 러셀 2000 지수는 좀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우하고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번 주에 아주 극심한 차별의 양세가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조금 많이 좀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 안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조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수 경제 지표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 물가 지표 발표했잖아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안 좋게 나오고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 발표했던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주가도 빠졌었어요. 오히려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그러면 채권 금리가 또 빠지면서 러셀 2000 움직이고 다우도 움직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이제 미국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좀 헷갈려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빠지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야 이제 국채 수익률이 빠지니까, 국채 금리가. 그러면서 이제 러셀 2000 지수 주가 좀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번 달 한 달 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빠졌고 생산자 물가지수 빠지고 예, 그리고 또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 소비자 신뢰지수도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예상치보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빠졌는데 반대로 달러가 또 강세로 전환돼 버렸어요. 달러까지 같이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한율 같은 원달러 한율은 1,360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1,380원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예, 언밸런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지금 그 경기 지표, 물가 지표, 고용 지표가 둔화되다 보니까 지금 금리나 기대감보다도 이제는 또 시장에서 불과 한 달 만에 경기 둔화 우려감을 더 지금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빠져도 반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아마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이제 미국 그 시장 내에서도 참여자들이 조금 이제 안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지난달에 4월 19일 날 우리가 저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왜 저점이 나왔었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성장은 둔화되고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감소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물가는 덜 빠지고 하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주가를 4월 중순까지 밀었거든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1분기에는 잠깐 주춤했지만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 좀 나아질 예정이고 고용도 이번에 실업률이 이제 뭐 4%까지 찍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4%면은 지금 뭐 완전 고용이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뭐 재작년에 코로나 때는 뭐 9%까지 육박했던 것이 지금 3% 중반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지금 이 빅3 쪽으로 얘네들이 실적이 좋고 이익이 이제 증가할 것을 예상하니까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막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경기 둔화가 진짜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자금이 더 이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달러하고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주가는 위험자산이고. 예, 근데 지금 애플하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도 대형주고 시총 상위 종목이고 현금 보유가 많고 이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주식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자금이 더 쏠려버리는 겁니다. 특히 또 이번 주에 또 만기니까. 예, 이런 수급 현상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대로 지금 미국 시장을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달, 오늘까지 6월 달 들어서만, 이따 제가 수급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매수한 금액이 오늘까지 3조 7천억이에요. 한 달도 안 됐는데. 3조 7천억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딱 5종목이에요. 미국도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빅3 위주로만 매수하고, 국내에서도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지난주 후반부터 기아차, 현대차, 이번 주 들어서 기아차,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이 5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외인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실 외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네들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만, 짧으면 일주일, 길면 뭐 한 달 이상, 그런 식으로 계속, 매수를 하게 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그 5월 달에 이제 수급 체크 드리고,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기관 투자자 중에서 금융투자에서 거래소도 매수하고, 코스닥도 매수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금융투자, 기관 쪽에서 매수할 때는 좀 골고루 매수합니다. 골고루. 근데 지금 현재 외인들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는 거, 햄버거만 계속 먹는 거, 햄버거만. 뭐 김치도 먹고, 뭐 단무지도 먹고 좀 그래줘야 되는데 햄버거만 계속 먹는 거예요. 이 5종목만.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매수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쪽으로만 속이 쏠려버리니까 다른 쪽은 지금 방관하고 아니면 일부러 덜어내겠죠. 그래서 이런 그 수급 솔림 현상, 소위 수급 블랙홀 현상이 유발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시장이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유럽, 미국, 중국 그 동시 만기 금요일날 지나고 나면
좀 수급 개선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이 종목들만 지금 매수하죠.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 차트 잠깐 보시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5월 30날이에요. 5월 30날. 5월 30날 2차 전지 요 검은색 선이 LG 에너솔루션이고 예, 그다음에 이 녹색 선이 이제 에코프로 BA입니다. 여기서 바닥 찍고 5월 30날 1차 바닥 찍고 나서 5월 초에 이제 쌍바닥 주고 LG 엔솔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가 지난주 중순까지 예. 그러니까 지난주 초에 이제 고점 찍고 나서 다이렉트로 끌어올려 버렸죠. 다이렉트로 끌어올리고 예, 지난주 중반까지는 이렇게 서서히 이게 조정이 줬어요. 20에서 안 깨고. 그때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찌글찌글했습니다. 그죠? 지난주 그 후반, 이번 주부터 현대기아차가 치고 올라오고, 예,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쪽 수급 쏠리고, 또 하이닉스 신고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방향이 또 바뀌어버리죠. LG엔솔 다시 한번 밀어 직전 저점까지, 그다음 에코프로 BM도 같이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일주일 만에 지금 시장이 색깔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저 역시 또 워낙에 5월 말부터 2차 전지가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늘리면 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들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무슨 뭐 몇천억짜리 1, 2조짜리가 아니잖아요. 최소 뭐 20조, 30조 되는 그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외바닥에서 그냥 V자로 계속 치고 갈 수는 없겠죠. 예, 쌍바닥 정도, 아니 들림 쌍바닥 정도 예상했는데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아마 그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예상보다 뭐 22선까지 깨면서 좀 더 오늘까지 깊게 누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그러니까 6월 지금 중간 점검 한번 해보죠. 수급적으로도. 오늘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월 달에 오늘까지 외인들이 3조 7천억을 매수했어요. 6월 달에. 그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1조 4천억, 그러니까 2조 8천억입니다. 벌써 이 두 종목만 하더라도 거의 3조 원이에요. 근데 기아차하고 현대차, 예, 2,800억, 뭐 2천억 가까이, 그러니까 뭐 4,800억,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이 다섯 종목만 따지면은 6월 첫날부터 어제까지 뭐 3조 한 5천억 넘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외인들이 코스피 전체에서 매수한 게 3조 7천억인데. 예, 그러면 다른 쪽을 이제 물량을 좀 덜어냈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은 임시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이들 종목군들만 매수를 강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같이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좀 매수를 동참해주면서 끌어올려주면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순매도입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2차 전지 반등에 그래도 큰 역할을 해줬던 기관 중에서도 이제 금융투자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순매도로 좀 전환됐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5월 대비해서는 물량을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기관 쪽 보시면은 그래도 그나마도 좀 다행인 게 포스코 인터, 뭐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은 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상위,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매수한 순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포스코 퓨체미라든지 뭐 홀딩스라든지 이들 종목군들도 5위 밖에 있습니다만은 매수 순위 10위 안팎에 일단 포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관 쪽은 아직은 끈을 안 놓고 있더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 대신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워낙에 이 친구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이들 종목군들만 공격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따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개예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초부터 계속 감소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이 종목이 A라는 종목이 빠지더라도 우선 놔두고 새로운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니까 다른 현금 가지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헌혈을 하는데 제 왼팔에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오른팔로 여기다 헌혈하는 거예요. 예?
왼팔에 있는 피나 오른팔에 있는 피나 그 피가 그 피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마치 이제 그런 수급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누르면 어느 한쪽도 튕겨 올라가고 또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또 어느 한쪽이 또 눌러버리고 뭐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신규 자금이 유입이 안 되는 가운데서 최근에 네이버 막 빠지고 LG전자 잠깐 올렸다 빠지니까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금이 고객탁금 유입이 안 되는 가운데서 예, 네이버라든지 뭐 LG전자 물타기 들어가려면 결국은 다른 쪽을 또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현상이 지금 유발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수급적으로 외인들이 전체적으로 어제까지 오늘까지 3조 7천억 매수했으나 아주 극심한 종목 편식 현상을 유발시키면서 오히려 지수는 올리지만 시장은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를 느낄 만큼 우리한테 그 소외감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원인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전체 수급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전체 수급. 자, 이거 먼저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거 보시면은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거의 한 500억을 매수했거든요. 5,500억. 5,500억 매수했어요. 금융투자는 한 1,05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근데 코스닥도 어느 한 종목만, 특정 종목만 지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죠. 그게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5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그 중에 절반, 50%가 이 알테오젠 한 종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끌어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반도체 리노공업,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 같이 이제 동시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투자가 인버스하고 양매수를 계속 제가 그동안 빌드업을 해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융투자는 지난주 중반부터는 이제 약간 순매도 전환됐고, 외인들은 이제 매수를 하는데, 알테오젠 대비해서는 거의 한 5분의 1 정도? 금액은 이제 좀 지난달 대비해서 좀 미미하잖아요. 예. 비행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오늘 좀 매도했습니다. 큰 물량 매도한 건 아닙니다. 엔캠이 지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HLB.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대형주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기전자, 전차죠.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골고루 좀 매수를 합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알테오젠 쪽으로 수급이 쏠려버리니까 다른 쪽은 조금 이제 반감하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엔캠 정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고 로봇 관련주 이렇게 되고 이제 반도체 쪽 개인 투자원들께서는 이제 신규 종목군들 라메디텍이라든지 그리즈 위주. 오늘 조금 이제 매수가 반등이 좀 들어왔습니다만은 상장을 나서 1,100억을 매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반까지는 누가 뭐래도 거래소 코스닥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는데 지난주 중반 넘어서고 나서 한 템포 들어주고 한번 누를 자리에서 불과 이제 이번 또 어제 오늘 들어서면서 또 현대차, 기아차가 신고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자금을 일시로 쏠려버리고 하이닉스 신고가 나오고 삼정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는 매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면서 일시적으로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조금 더 흘러내리고 또 2차 전지 에코프로 비이 빠져버리면 얘네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전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수급적인 요인을 분석 안 하신 분들은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일부 또 던지고 보거든요. 일부 종목을.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달아서 빠지는 마치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수급적인 불균형 현상이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 좀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2차 전지가 지금 내년 3월까지 정부에서 이제 금지를 한다라고 연장 금지를 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공매도가 크게 감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림 보시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현재 공매도 잔고가 6월 14일 기준했을 때
455만 주. 물론 뭐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한 100만 주 가까이 감소했습니다만은. 그리고 LG에서 같은 경우도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감소했어요. 10월 달 고점이 350만 주에서 현재 이제 200만 주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군들 많이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왔던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제가 시간 나오면 이제 공매도 잔고 현황을 제가 분석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공매도 정이 한 450만 주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랬던 공매도 잔고가 작년 뭐 12월이라든지 1월달, 2월달에는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으로 줄었어요. 뭐 30만 주 미만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공매도가 10분의 1 정도로 줄었던 그 1월달, 2월달에도 주가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사실은. 예.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좀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뭐 공매도가 더 늘진 않겠죠. 예, 일부 이제 기관 쪽에서 공매도가 이제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큰 물량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좀 많이 줄었어요. 200만 주에서 뭐 78만 주까지 감소했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퓨처엔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가 그 작년 11월, 12월 달처럼 예,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월달, 2월달까지는 공매도가 작년에 뭐 고점이었을 때 막 400만 주 넘었었는데 그게 한 10분의 1 토막,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한 30만 주, 뭐 29만 주까지. 근데 만약에 지금 공매도 잔고가 더 많았었다 그러면 아마 쇼커브 물량이 막 들어왔으면 주가 더 올렸을 겁니다. 지금보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게 물론 좋죠. 좋은데 어차피 이제 감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나온다든지 공급 뭐 관련 재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뭐 해외적인 어떤 요소,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올린다든지 뭐 실적이 또 대폭 개선돼 가지고 올린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빠진 상태에서 공매도 잔고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으로.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 에코프로비엠, 뭐 작년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는데 포스코홀딩스하고 기타 이제 몇 종목들은 또 이제 많이 감소도 했습니다. 대표 종목군들. LG엔소 같은 경우도 뭐 대표 종목입니다만은 계속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이기 때문에 이런 추이에서 주가 이제 추가적인 더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수급적으로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일단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가끔 이제 보여드리는데 앞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거는 이제 5월 30날 기준이에요. 5월 30날. 5월 30날이 그때가 2차 전지가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닥 찍고 5월 30날, 31일 날, 6월 초까지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급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5월 30날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 빅6 시가총액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5월 30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2,150조입니다. 2,150조. 예. 이때 삼성전자 우선주,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 한미반도체, 이 반도체 빅3가 64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30% 차지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 IT 섹터가 시총 차지하는 비중이 한 2%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 지금 30%까지 올라왔어,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이 전체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8.6%. 예, 그랬죠. 아카데미에서도. 그래도 대한민국 뭐 반도체, 제약바에 못지않게 2차 전지가 앞으로 이제 먹여 살릴 성장 산업인데 이거 뭐 가야 될 산업이 아니고 가야만 되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10% 미만으로 이건 좀 심하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시가총액,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한 1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공부했죠, 제가 아카데미 때. 작년에 제약바이오가 10월 달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코스닥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엄청나게 버블이 많이
꼈었지 않습니까? 뭐 치료제 만든 기업이 있습니까? 뭐 백신 개발한 기업 없잖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엄청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쭉 밀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저점이 나왔는데 그때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 코스닥 시총 대비해서 딱 10% 초반에서 급반등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10% 미만을 허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코스닥을 대표하는 업종이니까. 저는 2차 전지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8.6%까지 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급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가 한 9.5%까지 지난주까지는 올라왔었습니다. 그래도 10% 미만이었어요. 근데 어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건 어제까지예요. 6월 달. 예.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은 그 80조 정도 늘었습니다. 5월 30일 대비해서 2230조. 어제까지. 삼성전자가 한 28조 늘었고 하이닉스가 5월 30날은 아까 시총이 얼마였죠? 142조 원이었죠. 한 20조 늘었어요. 한미반도체는 한 1조 원 정도 늘고. 그러면서 5월 30일까지는 600 아까 40 몇 조였는데 한 반도체에서만 한 50조 늘었습니다. 시총이. 31.2%까지 올라왔고 S&P 500 IT 섹터 전체 시총이 30한 2% 되거든요. 거의 뭐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그다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5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조 원 정도 증가했죠. 지금 190조니까. 근데 전체 이제 코스피 시총 대비해가지고 프로테지는 8.5%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에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지난주 중반까지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9.5%까지. 예,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어제 오늘까지 누르면서 다시 한번 8.5%.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 SK 이노베이션 빼고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그 20위 안에 다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3분의 1 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죠? 3분의 1 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래 아직도 나는 에코프로 BM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에코프로 BM을 대체할 만한 그런 시총 1위 종목 아직은 없어. 코스닥 시장에 아직은 없어. 알테오 전에 저쪽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2위잖아요. 에코프로 BM하고 시총이 아직도 이제 몇 조 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뭐 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에코프로 BM 3분의 1 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50% 빠진 것도 아니고 절반 빠진 것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BM만한 종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것도 지금 거의 지금 1년, 다음 달이면 1년 되지 않습니까? 고점도에 지금 빠진 지가 1년, 기간적으로. 1년 동안을 시총 1위를 뛰어넘는 기업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은 시장에서 그래도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대표주가 다시 또 8.5%까지 밀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여기서 뭐 내일 더 뺄지 반등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이제 맥점이니까 네 의미 없습니다. 또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코스닥을 잠깐 보죠. 코스닥.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말 드렸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차트선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HLB하고 뭐 알테오젠 뭐 치고 올라가고 HLB 또 지난번에 악재 나오면서 점 하한가 두 방 맞고 현재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이런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가 그 작년에 제가 이제 그 10월 달에 저점이었을 때 그 당시에 제약바이오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까지 코스닥 시가총액이에요. 416조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전체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 업종이 요 세 개죠. 재, 반. 그죠? 작년에 제약바이오가
10월 달 저점 났을 때가 전체 시총 대비 딱 10%, 정확히 10.1% 찍고 거기서 이제 급반등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현재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빠지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 코스닥 시총 대비해서 11.9%거든요. 물론 통상적으로 원래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도 여름철에 좀 찌글찌글합니다. 여름철에 좀 찌글찌글해요. 그러다가 약간 찬바람 좀 불 때, 가을 되게 되면 작년에도 10월 달 저점 나왔지 않습니까? 10월 그 한 중순인가 초에 제 기억에 아마 10월 그 15일인가 저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냥 한 번에 올려버리죠. 매수할 기회도 안 줍니다. 매수할 기회도 안 줘요. 네, 그냥 한 번에 올려버립니다. 작년에 제가 이 아카데미에서 알테오젠하고 리가켄 바이오 추천했을 때가 그때 주가가 뭐 4만 원대였나요? 그죠? 계속 여름에 막 제가 7월 달에 추천했으니까 알테오젠을 아카데미에서 다 아시죠? 리가켄 바이오하고 그때가 막 4만 원 돼서 왔다 갔다 찍으셨어요. 그러다가 좀 찬바람 부니까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예, 지금까지 온 거죠. 그리고 시총 2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원래 그래요, 제약바이오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먼저 보실 분들, 올 하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신약 촬영 많이 나오거든요, 종목군들이. 제2의 이제 알테오도 나올 것이고, 저는 현재 구간에 더 빼진 않을까 봐요. 왜 그러냐면 또 이번에 아직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금리가 낮아지면 지난주까지 그랬잖아요. 국채금리가 빠지니까 2차전지가 먼저 치고 올랐지 않습니까? 얘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경기도는 아니야? 예,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영향 안 받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지금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한 15%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반도체가 지금 어정쩡한 그런 구간이에요. 한 15%또 올라가면 한 17%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시총 규모가. 예. 근데 여기서는 더 치고 못 간다는 얘기지, 이게. 반도체가.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한 구간인데 여기서 더 크게 또 빼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시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지금 미국이 필라델피아,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고, 브로드컴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신고가예요.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요, 나스닥 100 지수를 기준했을 때, 그 100개 기업이 상장돼 있잖아요? 나스닥 100 지수에. 근데 그 100개 기업 중에서 올 연초 대비 오른 종목은 20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80개는 1월 대비해서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차별화가 심하고 반도체도 예, 올라가는 것만 몇 종목 올라가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한테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4월 달부터 반도체 막 찌글찌글 할 겁니다. 막 그런 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안 움직이죠. 몇몇 종목만 움직이고. 그죠? 무슨 고민을 하냐면 미국에서 그래. 저 엔비디아 막 올라가고 브로드컴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올라가고 반도체에서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른 반도체는 오히려 더 빠져. 뭐 AMD도 더 빠지고 인텔도 막 급락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신고가 나오는데 그 엔비디아가 어디서 계속 갈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언젠간 꺾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만기 지나고 나면 뭔가 좀 변화가 나올 것 같은 다음 주에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가 치고 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는 못 가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꺾일 때는 지금 다른 반도체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걸 지금 우려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코스닥 반도체도 강하게 못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강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이고, 2차 전지 보시면 요거 2차 전지는 뭐 2차 전지란 업종 지수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위 기업 에코프로 BM, 2위 에코프로. 그죠? 예. 요런 종목군들. 이들 종목군들 제가 이제 세 종목 엔캔까지 시총을 제가 이제 산출해 보니까 지금 9%입니다. 9%. 그래도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고 에코프로가 지금 알테오젠한테 밀려가지고 시총 3위입니다만은 뭐 큰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10% 미만은 너무 지금 감에도 국민이 아니냐. 아까
코스피하고 동일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좀 민다 그러면, 내일 뭐 저점을, 지난 뭐 5월 말 저점을 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그냥 홀딩 하시고요. 오히려 저는 또, 뭐 지난 5월 말일날 저점 못 잡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줄 때, 예, 분할 또 저점에서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매수 관심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5월달과 6월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약간 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은 또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쨌든 9,200억을 매수했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 기관 쪽에서는 5월달에 6,800억 매수했고, 6월달은 지금 1,050억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2달 좀 안 돼가지고, 8,000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1조 7천억을 매수했어요. 1조 7천억.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번 주에 지수 눌림 주니까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무튼 누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어제까지 2,400억 순매도 했거든요. 코스닥에서. 오늘 지금 21선까지 아직 안 밀었죠. 이렇게 음봉을 밀었는데 요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 보시면 요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지수가. 이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2달 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죠. 요거 돌파를 못 했잖아요. 5월 고점을. 이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5월 초부터 그러니까 어제까지 1조 거의 한 7천억을 매수했는데 이거 엄청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5월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 살짝 돌파했다가 여기서 음봉으로 이렇게 밀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금액을 매수했으면 이 지수를 사실은 3월달 고점까지는 올리고도 남음이에요. 이 정도 수급이면. 근데 이상하게 이제 못 가죠. 4월, 5월 고점 거기 갔다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일장 이후부터 기관하고 외인들이 뭐 몇천억씩 다시 또 코스닥 매도한다 그러면 모를까. 저는 뭐 여기서 더 매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크게 매도 안 했죠. 어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네, 그럼 결국은 이네들이 코스닥 전체 지수를 5월 고점은 물론이고 최소한 3월 고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예요. 현재 이 수급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하방보다는 상방점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수급 구조가. 그랬을 때 여기 중요한 게 과연 이 코스닥의 전체 종합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 중에 2개 업종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아주 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강하게 움직여야 2차전지가 누른다 하더라도 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반도체를 지금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상한가 막 들어가고 꽁꽁 치고 하면 모를까? 그럴 수는 없겠죠. 이미 시총이 지금 3조, 4조 되니까. 그럼 천상 제가 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5월 고점을 돌파시키려면 2차전지밖에 없습니다. 에코프로비하고 에코프로밖에.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경험했잖아요. 5월 30날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왜 저점 나왔습니까? 네, 여기서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일주일 내내 그냥 오이슬 안겨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아주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제약과하고 더불어가지고 이 2개가 움직여야 일단 지수가 움직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지수가 또 박스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올릴 거란 얘기고, 예, 올렸을 때 그때는 다시 또 2차전지가 수급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시향, 요것도 한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 1월 달부터 보시면요. 1월 달부터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코스닥 종합지수고, 이 분홍색 선이 에코프로 BM이에요. 그죠? 아주 동일하게 움직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코스닥 지수가 위쪽으로 좀 뚫고 올라가려 그러면, 이 시총 1위, 에코프로 BM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향 잠깐 들어가면, 지금 이거죠.
자, 왼쪽에 요 ADR, 여기 다음 주면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종목 등락 지표입니다. ADR이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오잖아요. 하락이 나오죠. 근데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요즘에. 이게 언제부터 이제 엇박자가 났냐면 5월 20일부터. 원래 ADR이 빠지면 지수도 빠지고, ADR 올라갈 때 지수도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좀 찌글찌글할 때 또 ADR 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4월 달에도 ADR 지표는 4월 15일에 저점이 나왔었고, 코스피는 4월 19일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ADR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 ADR 이게 빠지는데 그때 잠깐 코스피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런 경우가 좀 흔치가 않아요. ADR은 계속 빠지는데 코스피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 쏠림 현상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길게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결코 길게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되게 되면, 저는 다음 주에 만약에 지수를 누른다 그러면 외인들 선물 매도 나와가지고 오히려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ADR 같은 경우는요, 지난 4월 저점까지 이미 밀었어요. 그러니까 감에도 국면이에요.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지수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군들 이유도 없이 빠진 애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요거까지는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언밸런스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난주 중반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일단 이번 주 만기 끝날 때까지 조금 지켜보죠. 그리고 지금 수급적으로 요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예탁금 계속 줄잖아요. 고객예탁금이.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지금 헌혈을 받는데 왼쪽 피 빼가지고 내 오른쪽 팔에다가 지금 헌혈하는 거라니까 지금. 예탁금을 계속 주는데 신용도 늘어납니다. 이거 신용 쓰지 마시고 아직 당분간. 예탁금 늘어나줘야 됩니다. 예탁금이. 그러니까 다른 거 팔아서 이거 물타기 하고 요거 손절해서 또 요거 매수하고. 예, 이런 상황인데 예탁금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예탁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 시장 지수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소외감 많이 느끼실 텐데 절대 소외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좋고 만약에 코스닥을 현재 지수 아래로 눌러준다 그러면 아까 내가 수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수 기회입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단지 좀 조절만 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